예, 오늘은 강의 스타일 셋업을 좀 이렇게 큰 칠판에다가 큼직큼직하게 그려가면서 해볼게요. 맨날 이렇게 태블릿에다가 그리면서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화면이 큰 게 좀 나을 것 같죠? 그죠? 많은 분들이 유튜버를 보시면은 이제 운전하는 영상, 동영상들을 많이 보시는데, 그 동영상들에 나올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있냐 보니까, 이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설명을 이렇게 좀 강의식으로 드린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지 않을까 해서 펜에 들었습니다. 자동차가 직진 주행을 할 때는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직진 주행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언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선회라는 거, 코너링을 할 때에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코너링 할 때만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가 코너링. 코너링을 할 때 얘기하는 게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다 라는 거예요. 스티어라는 말은 조향이라는 한국말로 얘기하고요. 스티어. 이렇게 좋다 한다 라고 하는 스티어링 앵글, 뭐 제가 스티어링 강의 한 거 보셨죠? 그 위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스티어링 강의도 궁금하시면 보고 오시고요. 차가 이렇게 직진을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길을 쭉 따라가면 좋은데 이거를 뉴트럴 스티어라고 그래요. 중립 스티어. 뉴트럴은 이렇게 그 기어봉을 N단에다가 놓는 거 있죠? 그 왜 P, R, N, D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N과 동일한 N이에요. 뉴트럴이라는 거. 뉴트럴 스티어. 원래 자동차 회사가 원하는 거는 어떤 속도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든지 이 길을 따라 가지고 잘 가는 거를 원하는데 사실 속도에 따라서 이 차가 밀릴 수 있다고요. 이쪽으로 밀리는 거를 언더스티어라고 하니까 언더스티어는 보라색으로 표현할게요. 이런 식으로 밖으로 밀려나갈 수가 있어요.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를 내가 원하는 각도보다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를 언더스티어. 언더스티어에는 또 약한 언더스티어가 있고요. 이렇게 강한 언더스티어가 있어요. 밖으로 아예 길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 이거 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그런데 내가 좋다 한 각도보다 오히려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오버스티어. 이쪽으로 더 들어오는 걸 강오버스티어.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이 여러 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운전한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걸 언더, 좋다 한 것보다 더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더 많이 좋다 되는 거를 오버스티어라고 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화면도 크니까, 보도도 크니까 크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이 타이어 있죠. 타이어의 사이즈를 한번 그려볼게요. 타이어가 뭐 이 정도 사이즈가 되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봤을 때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을 때 타이어가 노면과 접지하는 공간은 이 정도예요. 그죠? 지금 이거 좀 크게 표현했는데 이거보다도 사실은 좀 작아요. 이게 한 엽서 크기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뭐 타이어 사이즈마다 틀리지만 굉장히 이게 차에는 네 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만한 공간이 차를 떠받들이고 차의 움직임을 결정하니까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윈터 타이어를 바꾸라는 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가 이 타이어에 이 패치라고 하거든요. 이 패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뉴트럴 스티어,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가 왜 생기느냐? 왜 생기냐 보면 직진을 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죠. 직진을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이거 조향을 해. 조향을 하면 타이어가 이렇게 꺾일 거 아니에요. 그죠? 타이어는 이렇게 꺾였는데 무거운 차는 이렇게 가고 있었잖아요.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성. 그죠? 모든 거엔 관성이라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타이어를 이렇게 꺾었어. 꺾었다고 얘가 바로 일로 따라가나요? 따라가? 타이어 이렇게 꺾었다고 이렇게 따라가? 아니죠. 일로 밀리는 힘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밀리는 힘. 밀리는 힘과 내가 원하는 이 각도가 발생하는데 사실 얘가 이제 슬슬 결국은 이리로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따라가지 못할 때의 그 각도를 슬립 앵글이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슬립 앵글. 내가 원하는 각도와 타이어가 직진하고 있는 운동성의 방향. 내가 원하는 것과 타이어가 가고 있는 실제 주행 방향의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슬립 앵글이라고 해요. 슬립 앵글. 이 슬립 앵글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언더스티어가 나오는 거예요. 언더스티어가. 전륜에서 내가 차의 조향 각도를 이렇게 꺾었는데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얘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만큼의 각도가 벌어져 가지고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을 언더스티어가 발생했다고 해요. 많이 못 따라가면은 차가 길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꺾었는데도 못 본다는 사람. 이런 사실은 그 눈이 많거나 뭐 아이스가 낀 노면에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죠. 사실은 자동차 회사들은 튜닝을 할 때 이 뉴트럴로 맞추기를 제일 원하지만 이 뉴트럴로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살짝 언더스티어를 세팅을 해가지고 차를 생산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약간의 언더스티어는 조향만 조금만 더 틀어주면, 조향을 조금만 더 틀어주면 가능하단 말이야. 차가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이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강하게 생기는 언더스티어예요. 강하게 생기는 언더스티어는 원하지 않는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세팅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 넣었는데 요만큼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차가 더 많이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오버스티어는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오버스티어는 이 뒷바퀴의 거동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언더스티어를 여기 앞에 바퀴만 가지고 제가 슬립 앵글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동차 회사가 이 모든 타이어 바퀴를 노면과 맥시멈 접지로 설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짝의 미끄러짐이 있어야 되는데 슬립 앵글이 앞바퀴에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여기 앞바퀴 이거 말고 이제 좀 다시 네 바퀴를 다 그려볼게요. 네 바퀴에서 얘가 이렇게 꺾었을 때 얘는 조향각이 있나요? 이 뒷바퀴는 조향을 안 하죠. 조향을 해주는 차량도 요즘에 이제 좀씩 나오고 있지만 뭐 그거는 이제 논외로 따지고 얘가 이렇게 선회를 한다고 꺾었을 때 얘는 늘 직진을 하잖아요. 직진을 하지만 얘가 꺾으면 타이어는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작긴 하지만 얘도 꺾여야 된다. 꺾이진 않지만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끌림이 발생하는 거잖아. 얘도 슬립 앵글이 있고 얘도 슬립 앵글이 있는데 슬립 앵글은 보통 앞에가 더 크겠죠. 그죠? 근데 얘의 슬립 앵글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해. 내가 여기다가 슬립 앵글을 뭐 2도, 3도를 줬는데 얘가 더 많이 슬립 앵글이 나오는 조건. 그 조건은 뭐냐면 이 횡지, 레터럴 G라고 하는 횡지의 레터럴 G라고 하는 이 횡지 값이 더 많이 발생하면서 얘가 날아가면 뒤의 거동이 여기 무게중심을 중심으로 얘가 날아가 버리면 나는 조향을 0을 주려고 그랬는데 아니 뭐 한 5를 주려고 그랬는데 한 10의 조향각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버스티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오버스티어가 더 심해지면은 유튜브에서 많이 보여지는 그 드리프트 있죠. 드리프트 뭐 게임 하실 때도 많이 하시는 그 드리프트 조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 오버스티어를 설명할 때는 반드시 전륜의 슬립 앵글과 뒷바퀴의 슬립 앵글의 차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뒷바퀴의 슬립 앵글이 훨씬 더 커져서 도는 날아가는 상황. 이 상황이 이제 드리프트가 온 상황이지. 이게 오버스티어가 나온 상황이지.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는요, 좀 빠른 속도나 아니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 일반적인 노면 환경에서 이런 조건이 발생을 했다. 그럴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 약한 언더스티어 같은 경우는 차에서 보통 일어나는 거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알게 모르게 운전에 숙련이 됐건 안 됐건 길이 꺾이는데 그거보다 덜 꺾이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더 돌리게 돼 있어요. 핸들만 더 돌려주면은 따라가는 게 언더스티어예요. 그 약한 언더스티어는 어느 정도까지. 그런데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길을 벗어날 정도로 거의 못 따라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이 경우에는 스티어링만 가지고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를 작동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더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ABS를 ABS 강의도 제가 ABS ESC 강의도 해놓은 게 있으니까 위에다가 링크 띄워놓을 테니까 보시고 오세요. ABS는 아무리 세게 눌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세게 눌러야지 터지니까, 그죠? 세게 밟아서 줘야 컨트롤해서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버스티어가 났어. 내가 조향한 거보다 더 많이 꺾인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브레이크 밟을 수 있어요. 브레이크 밟을 수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더 위험한 작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오버스티어가 발생을 하면 드리프트 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버스티어는요, 이렇게 되다가 돌아버려요. 이게 가장 무서운 상황이야. 그냥 확 한 바퀴 돌아버리는 상황. 그 상황이 오버스티어에서 가장 무서운데, 빙판길에서 특히 오버스티어가 났을 때 브레이크 밟으면은 이 스핀을 몇 번을 하죠. 그러니까 오버스티어에서는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해요. 오버스티어는 서행을 하시거나 천천히 가시거나 아니면 카운터 스티어라는 게 있어요. 카운터 스티어라는 말을 혹시 드리프트 하는 막 그런 레이서들 운전하시는 거 보면은 많이 얘기들 하죠. 카운터 스티어. 카운터 스티어가 뭐냐면 이쪽으로 가서 슬립 앵글이 많이 발생할 경우 이 슬립 앵글, 이쪽으로 가는 요 모멘트를 줄여주기 위해서 반대로 카운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어를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는. 이게요, 사실은 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 따라가는데 이쪽으로 길이 이쪽 왼쪽으로 뻗어나가는데 사람이 오른쪽으로 타이어를 튼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야지 이 오버스티어가 좀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많이 꺾인다, 많이 오버스티어가 난다 그러면 속도를 서행하시고 스티어링 앵글을 살짝 이쪽으로 카운터,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거는 이제 숙련이 안 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카운터를 줘야지만 거동이 잡힌다. 좀 운전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게 오버스티어고, 제작사에서 많이 피하는 세팅 값입니다. 드리프트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드리프트 강의는 제가 따로 언제 해볼 수 있으면 해드릴 텐데요. 계속 이렇게 쭉 밀려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재미로 하는 거고요. 그 일반적인 주행 상황에서는 재미로 하실 분들만 넓은 공터에서 아주 안전한 서킷이나 이런 데서만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에 대해서 정리가 아주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